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뵙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나와주셔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어제 시장, 간밤 시장은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큰 폭의 하락세로 장을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조금씩 만회를 해가는 모습이었고요. 비교적 유럽 시장에 비해서는 선방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이 하락 요인을 이끌었던 게 변종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코로나19에 또 변종이 나타나갖고 지금 영국, 런던 이렇게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커뮤니티 그때 이렇게 다 보면 이제 손흥민의 건강 걱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흥민 네. 선수의. 네. 네, 그만큼 이제 영국이 지금 어찌 보면 큰일 났죠. 그래서 영국에 완전히 거의 국경이 폐쇄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 다 안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도보 해협인가 밑에 이제 터널 있잖아요. 네. 프랑스로 가는 거 그것도 좀 막는다 뭐 얘기하고 걱정스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코로나 변종이 이렇게 나타나고 빨리 확산되면서 물론 이것이 어떤 백신으로도 해결된다고들 하지만 아직 잘 모르니까 또 미국에서는 지금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뉴욕에 들어오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그런 CNN의 그 보도를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시장에 한번 좀 약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9천억 달러가 결국은 합의돼서 다 가는 건데 그랬죠. 9천억 달러 또 나누다 보면 다음 주에 이제 빠르면 그 수표로 나눠준다는데 네. 아이고 600달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00달러라니까 사람들이 트위터나 이런 데서 미국인의 자존심인지 600달러 갖고 이게 뭐냐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큰 규모죠. 미국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지만 여하튼 쉽게 해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n분의 1로 나누면 별거 없잖아요. 네. 그리고 실업급여 한 주에 뭐 300달러 더 주고 이런 거니까 약간 그런 거에 실망한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러다 보니 주가가 다우지수 한 400포인트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다우는 소폭 상승을 마감했고요. 나스닥과 S&P하고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섹터로 보면 이제 금융주 정도만 올라갔습니다. 역시 어제 새벽에도 제가 전해드렸지만 시장을 다우지수를 그나마 선방하고 끌고 올라갔던 건 두 가지죠. 나이키가 하나 있었고요. 나이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금융주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JP모건이랑 나이키가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여행 관련주가 다시 급락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애플이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한 2.8% 정도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익스피디아도 오늘 3%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주들 그리고 크루즈 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오늘 전부 다 2에서 3%씩 내려갔기 때문에 그만큼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영향이 끝일지 장기적으로 이 영향이 미칠지 모르겠지만 소위 변종이란 거가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한테 약간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종 바이러스가 출몰하면서 조금은 엇갈린 또 업종들의 흐름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특징주로 잠깐 얘기를 해주셨던 게 나이키였는데 이날 굉장한 상승세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나이키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네. 증권사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의견들을 내놓고 있나요? 그러니까 나이키는 지금 5% 이상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4.몇 %로는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여하튼 사상 최고가 가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늘 이런 당혹스러운 질문을 하죠. 나이키 더 올라가겠냐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럼 저는 그런 분들한테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부터 나이키 안 사고 딴 거 사시겠냐고. 그러면 대부분이 나이키를 계속 살 것 같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옷이 됐건 신발이 됐건 공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다 나이키에 대한 확고한 점유율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요. 10대 여학생들에서 경우 옷이 룰루레몬이 1등한 걸 제외하고는 네. 전 세대에서 나이키가 모두 1등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시장에서의 나이키의 지배력은 좀 확실한 거가 되겠고요. 여하튼 16개의 증권사가 투자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뷰를 했는데요. 무려 13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고요. 투자 의견은 15곳의 매수 의견, 한 곳, 즉 제퍼리스 증권만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릴 정도니까요. 압도적인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나이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키. 네. 자, 오늘 장에서 그 상승폭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네. 정말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라는 걸 증명해줬습니다. 자, 반면에 이날 지수에 편입하고 나서 이제 첫 거래일을 맞은
테슬라는 하락했습니다. 그것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이제 그간에 많은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발을 빼는 모습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저께도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막판에 한 15분, 20분 만에 확 올라갔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내려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뭐 내려갔다, 뭐 폭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지나친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S&P의 편입에 대한 이벤트는 다 끝났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제 테슬라 본연의 자체적인 어떤 역량으로 주가가 올라가던 떨어지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S&P 500이 생긴 이래 그래서 신규 상장, 신규로 편입되는 것 중에선 최대 규모로 됐고요. 지금 시가총액에서 전체적으로 1.7% S&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될 정도로 엄청나게 유기 규모로 됐습니다. 몇 가지 숫자를 확인해 드리겠네요. 재밌는 숫자가 되겠는데요. 테슬라는 현재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이 186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186배니까 그냥 순수하게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이 주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86년의 이익을 모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은 높은 겁니다. 다만 이 밸류에이션은 12개월이 되겠고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5년, 10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소리죠. 그럴 때 네. 이런 이런 수치 때문에 2,500불도 있고 40달러도 있다. 아주 간단한 수학일 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186배짜리가 쑥 들어오니까 그리고 S&P 전체에서 거의 2% 되는 기업이 딱 이 테슬라가 들어오니까 덕분에 S&P 500이 지난 금요일까지요. PR이 22.3배였는데 네. 22.6배로 또 늘어났습니다. 그 한 종목 때문에 늘어났고요. 현재 가격 기준을 보면 얼마만큼 큰 영향이냐면 11.11달러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S&P 500이 1포인트가 변동합니다. 그만큼 1포인트가, 그러니까 네. 엄청 이게 위대한 엄청 큰 힘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요 S&P 500이 지금 들어갔는데 딱 연초부터 계속 들어와 있었다 그러면 S&P 500이 2%포인트가 더 올라갔을 것이라는 얘기죠.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14% 정도 올라갔거든요. S&P 네. 500이 올해. 그러니까 그만큼 더 올라갔을 힘을 보여줬다는 것이 바로 이 테슬라의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그만큼 규모도 크고 이 영향력도 굉장히 컸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테슬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애플이 이날 로이터에서 굉장히 중대한 발표를 했어요. 2024년에 이제 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 중이다. 그리고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도 좀 함께 발표가 됐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 살펴주시죠. 사실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약간 막 급하게 준비하냐고 말 실수도 그죠,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네. 애플 2번이나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오늘 가장 핫 뉴스입니다. 지금 뭐 테슬라도 있고 주가 움직임도 있지만 사실 이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애플이 자동차 산업 뛰어들 거란 얘기를 그런 얘기를 뉴스는 끊임없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애플을 좋아하고 그런 커뮤니티나 그런 관련된 특히 애플에 전문적으로 루머만 다루는 사이트들이 꽤 있거든요. 미국에서 유명한 것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엄청 나는데 오늘은 지금 로이터에서 지금 단독을 달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은 분명히 약간 있겠죠, 분명히. 다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애플은 이 모든 거에 대한 코멘트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늘 뭐 애플이나 이런 것이 확인을 안 해주는데 오늘도 그런 뉴스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 뉴스는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마감 이후에 그 전후에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상당히 따끈따끈한 단독이 되겠는데요. 로이터에서 얘기한 걸 그대로 정해드리면 2024년까지요 자동차 생산을 목표를 하고 있고 여기에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거죠. 자동차 배터리 기술을 획기적으로 이제 그런 하는 새로운 레벨의 어떤 배터리 기술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역시 머리죠. 두뇌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자율주행, 여기에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런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이름 자체가 뭐 예전부터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일본에 유명한 만화 있지 않습니까? 진격의 거인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진격의 거인 네. 보진 않았는데. 거기에 진격의 네. 거인한 것이 타이탄인데요. 이번에 제목이 얘네들의 비밀 프로젝트 이름이 프로젝트 타이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겠고요. 이 소스는 두 명의 내부자를 얘기했습니다. 두 네. 명의 소스가 자기네 말로는 확실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나온 이미지들은 전부 다 상상성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뉴스에서 다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한 번도 자기네가 이거 한다라고 확인한 적도 없고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 팀 쿡이
어떤 애플 자동차를 보여주기 이런 설명하는 이미지 나오는데 그냥 상상성 이미지라고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에 핵심은 말씀드렸던 대로 애플 전략 핵심은 배터리 비용을 급격히 낮추고 그리고 운행 거리를 완전히 늘릴 수 있는 거. 당연히 여기에서의 어떤 두뇌가 들으면서 자율주행으로 돌아가는 거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뭐 잠시 더 계속해서 오늘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테슬라에 대해서 룹 벤처의 짐 먼스터라는 사람이 $2,500 얘기한 적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그 짐 먼스가 했던 얘기였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2,500에 가는 길에 유일한 경쟁자, 심지어는 거기 정확히 하면 약간의 걸림돌이 있다라면 애플 정도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플이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스토리, 뭐 새로운 경쟁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번에 당연히 애플이 자동차를 만약에 하더라도 어디서 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조드렸지만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는 매뉴팩처링이 아니라 결국 두뇌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애플은 시간에서 지금 1% 정도 추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자동차 차세대 배터리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두고 이 두 양사가 어떤 두뇌 싸움을 벌이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 또 다른 특징주들을 살펴볼 텐데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웰타워 등이 있습니다. 네, 오늘 아마 빅5 중에서 아마 가장 큰 관심주를 받았던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보고 있는데 CTG 그룹에서요. 목표 주가를 중립에서 투자 의견도 올렸습니다.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지만 투자 목표 주가도 $229에서 $272 올라갔는데요. $272는 월가 지금 최고의 목표치를 줬습니다. 네. 여기에도 역시 5G를 통해서 수많은 어떤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 데이터 싸움에서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과 경쟁을 하면서 지금 2위인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클라우드 세상에서의 존재력을 분명히 가질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뭐 불법 카피 시대에서 이제는 다 어떤 구독의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경쟁력이 하면서 지금 가장 탑픽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있겠고요. 웰타워는 익숙하지는 않으신 기업일 텐데 웰타워는 어르신들이요 요양병원 하면서 어른들의 어떤 요양시설이죠. 요양시설인데 이게 올해 다 재미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사망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랬죠. 우리나라 지금 네.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재미없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대표 리츠 기업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필요하라면서 JP모건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또 버진 엘렉트릭에 대해서 코엔이 매수 의견 나오면서 $22에서 $30로 목표 주가를 훅 올렸습니다. 네. 오늘 주가 4% 정도 올렸고요. 포드도 여전히 뭐 $9 수준인데요. 여하튼 내년에 어떤 워낙 싼 주식 중에서는 포드 한번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벤치마크에서 $11에서 $12 정도로 목표 주가를 올린 것이 오늘 시장의 대표적인 특징주들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웰타워 그리고 버진 갤럭틱과 포드 살펴봤습니다. 자, 이틀밖에 남지 않은 산타랠리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금요일이니까 이제 이번 주 뭐 화요일, 수요일이잖아요. 네. 슬슬 걱정이 되기도 하고 과연 이 랠리가 펼쳐질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기대를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한데 네. 자,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가 매일 거의 시리즈로 요즘 이런 재밌는 통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주시장도 한 50년 됐지만 미국 주시장은 다우지수도 한 130년, 140년 됐고요. 그리고 S&P 500 90년이 됐기 때문에 별의별 통계들을 많이 합니다, 이 친구들이. 사실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엑셀만 갖고 데이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별로 안 하죠. 뭐 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특히요. 미국에서 이런 것만 재밌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 아주 또 특이한 겁니다. 지금 딱 2주 남은 거 아닙니까? 연말까지요. 그렇죠. 앞으로 남은 2주 동안에 그러니까 연말에 가장 2주 동안에 어떤 움직임 보여준다는 것인데 이 표는 잘 설명드리시면 되겠는데 모든 것을 전반부랑 후반부로 나눴습니다. 매달.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부터 30일까지 해서 그럼 24개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1년 12달을 2주씩 나누면 딱 24번으로 나눠 써 있는데 24번의 기간 동안에 1950년 이후에 역사를 다 통계를 냈는데요.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은 7월 상반기가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7월 상반기가 평균적으로 거의 1.7% 올라갔기 때문에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내년에도 7월 이때 딱 사면 주가가 좀 올라갈
확률이 네. 통과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3월입니다. 꼭 보면 이제 봄이 오면 올라갔다는 거가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네. 그 다음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12월 후반부가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것인데요. 그때가 주가가 한 1% 가까이 올라갔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떠냐는 것인데요. 다섯 번째 보면요. 1월 상반기도 또 좋았다는 겁니다. 그랬네요. 그래서 결론을 네. 보면 다 비슷한 그림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만 지금부터 내년 한 1월 상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과거의 통계로 설명드렸습니다. 네, 과거의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산타랠리 과연 펼쳐질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